세 번째로, 유기 반응 노트나 정리 노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전 과목을 따로 정리 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생물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 생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끄집어내서 따로 노트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PT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손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손으로 공부할 겸 얇은 노트에 옮겨서 적자 해서 이걸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의 노트 안에 들어가게끔 모든 내용을 그냥 똑같이 적고 설명만 초록색으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냥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공부를 해서 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는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이 정리 노트를 만든다고 앞뒤가 바뀌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냥 더 여러 번 봄으로써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부분 전 과목 정리를 기출 편형, 또 단원별 문제풀이 이 문제집 딱 2개를 정해가지고 이 2책은 완벽하게 내가 알고 가는 책으로 만들자라고 설정해 둔 책입니다. 이 책만큼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할 만한 그런 문제집이 과목당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를 정리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번 풀어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이론을 또 한 번씩 더 들추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론을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론을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고 이런 복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문제를 여러 번 풀어줌으로써 거기서 놓치고 있는 이론까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출변형 문제집과 단원별 문제풀이와 또 기출문제집, MD와 피트 모두 포함된 기출문제집을 가져다가 여러 번 푼 이후에 그 틀렸던 문제들을 아직도 헷갈려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단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답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면접 때는 무엇을 하나요? 영상에서 잠깐 보여줬던 그 파일일 거예요. 보면은 기출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어가지고 자꾸 틀렸던 게 미트 문제 2문제, 피트 문제 2문제 이게 마지막까지 어려워가지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문제를 막 다 오리거나 전체를 쓸 필요는 없는데 문제집을 보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도 어떤 문제이고 풀이는 어떤 거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풀었던 그 기출변형 문제집의 경우에도 첫 단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또 한 번 들어가고 메타스터디를 하면서 또 한 번 복습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 번 또 한 번 스스로 복습한 진도 따로 나가고 단원별 문제풀이 진도를 나가면서도 계속 복습을 해가지고 5번 이상을 봤던 것 같아요. 단원별 문제집도 거의 4번 풀이를 모르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어려운 문제들이 각 단원마다 꼭 몇 개씩은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몇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와 있어서 과정을 써뒀고 당연하게 넘어갔던 그런 이론을 좀 원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단원들도 있고 꽤나 많이 나오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저는 본고사 때 이거랑 얇은 이론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선생님은 그 책으로 이론을 한번 정독하고 이거를 한번 보고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6기가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고 나와서 이 이상 저는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는 문제집 한두 권 정도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고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이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비어있던 그런 이론들도 탄탄하게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집에서 나온 실수들을 모아놓은 노트 이것까지 딱 가지고 가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못 볼 과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시도를 해보시고 나의 방법과 너무 맞지 않다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모의고사를 꼭 봐야 하나요? 최근에 약사밀직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모의고사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피트 시험은 3일만 공부를 안 해도 티가 나는 시험이다.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진짜 며칠만 안 해도 바로 그냥 공부했던 것을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양이 정말 많은 휘발성도 강한 그런 시험입니다. 누가 끝까지 열심히 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초시생이 이 시험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초시생도
이악물고 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만큼 보면은 열심히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몸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 아마 인강을 듣거나 뭐 현강을 듣거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모의고사를 위해 준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점수에도 연연해 하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는 본고사를 위해서 모의로 보는 고사예요. 본고사를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모의고사를 잘 본 사람이 본고사까지 잘 볼 확률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좀 더 돼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아까 말했듯이 누가 끝까지 열심히 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무조건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본고사는 공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시험 당일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운 좋게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본인이 얼마나 시험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의 수험 생활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면은 어느 정도로 취해야 가장 필요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수면 시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걸 이제 본고사까지 쭉 유지를 시켜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식단, 소화가 잘 되고 이러는 스타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식단 조절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시험 날에 어떤 메뉴를 가져가서 먹어야 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뇌에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 너무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이제 당이 떨어지면은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 너무 거하게 먹으면은 체해서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모의고사 때 어떤 속 편한 음식을 가져가야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이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정해둬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가서 1교시만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시험을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본고사에 가서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망친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시험이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럴 때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그 다음 시험을 차분하게 잘 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이때 다 연습을 해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본고사 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다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 외의 모든 조건들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물론 점수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였네 하면서 잘못됐던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완벽히 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가 끝난 날에는 항상 그 모의고사 오답을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답이 빨리 끝난 날에는 그냥 그것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할수록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오답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오답을. 조금 본고사와 경향성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린 거를 잡아가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 저도 점수가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초시 때 경험으로 점수에 대해서 연연해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느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마지막인데요. 초시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수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고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수능 공부와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험은 누가 막 시키고 문제를 많이 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메꾸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주변에서 공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르고 또 본인에게 맞는 공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정말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진도는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진도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그 다음 커리로 갈 게 아니라 현재 커리를 좀 더 정리를 해놓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다음 커리를 해야겠죠. 주변에서 여기까지는 해야 합격을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가지고 말에 괜히 불안해서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 진도 따라서 가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고 질질 끌다가 진도를 거의 못 나가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어렵다는 핑계로 진도를 너무 늦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하면은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꾸만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학습 담임 선생님께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맞나 상담도 해보고 그분들의 공부 방법도 들어보고 추천해주시는 공부 방법을 참고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서 공부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강으로 공부를 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 하면은 과목 선생님들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맞는 길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조언들을 다 받고 100% 이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수험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초시생분들 중에서 당연히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낯선 단어들도 많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하고 복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은 아마 이런 슬럼프들도 잘 극복해내고 성과들도 서서히 보면서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잘 정리해 나가게 되면은 본고사까지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아예 보고 있어서 올해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재학 초시생 분들도 정말 많아요. 어차피 내년에 시험을 보니까 올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이 그냥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잘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재학 초시든 초시든 이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 올렸을 때 그 다음 해에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더 이만큼 올려서 합격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바닥에 있었는데 정말 찔끔 공부를 해서 이만큼만 올려놓고 내년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이때 처음 제대로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앉아서 이왕 공부를 하는 거 제대로 공부해서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혼자 학원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다가 시간을 날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때 놀고 휴학을 하자마자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지 굳이 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가까운 젊음의 시간을 날립니까? 그건 제 경험담이니까 저와 같이 초시 때 안일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고요. 일찍 시작할수록 분명히 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나 인강 선생님들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꿰서 이 방향을 잘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흔들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복습도 잘 해오면서 정리를 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론을 다 듣지 못해서 허덕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래 갈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올해 최선을 다해놔야 혹시나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도 좀 더 편한 수험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시험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궁금하거나 또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에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